Hello mọi người, cô chào các bạn. Các bạn ơi, 이거 얼마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공부했을까요? chúng ta đã học 우리가 뭘 공부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tính tiền, 뭐 이렇게 돈을 계산하고 돈 물어보고 이런 것들, 가격을 물어보는 거, hỏi giá cả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사실 지난 강의는 진짜 실생활에서 매일매일 쓰는 그런 표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강의들은 몰라도 지난 강의는 꼭 복습을 좀 해주시면서 평소에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럼 내용 복습부터 먼저 하고 갈 건데 첫 번째 표현입니다. 이거 얼마예요? 이거 진짜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뭘까요? cái này 였죠? 근데 제가 cái này 너무 정박으로 읽지 말고 cái này, cái này, cái này 이렇게 읽으라고 했어요. cái này bao nhiêu tiền? cái này bao nhiêu tiền? cái này bao nhiêu tiền? Chị ơi, cái này bao nhiêu tiền? Em ơi, cái này bao nhiêu tiền? anh ơi, cái này bao nhiêu tiền?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그거 15,000동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그거라는 표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cái đó 도 되고 cái kia 도 되지만 보통 cái đó, 오케이. cái đó 보다는 cái đó 보다는 cái đó. 자, 15,000동은요. 15,000이라고 읽어야 돼서 15를 15.000 đồng 이라고 하죠. 자, 한번 해볼까요? cái đó 15.000 đồng. cái đó 15.000 đồng. cái đó 15.000 đồng.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500g에 4만동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500g은 결국 몇이죠? 0.5kg이죠. đúng không? 맞죠? 0.5kg이라는 거는 우리가 1kg의 절반이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1kg가 안 되끔 절반만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은 nửa 죠. nửa.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0.5kg이라고 하면 nửa kg 혹은 nửa cân 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4만동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40,000이라고 읽어서 40.000 đồng. 40.000 đồng.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베트남어에서는 보통 만, 그냥 화폐 단위에서 만을 얘기할 때 굳이 요 인을 안 써주고 요 앞에 거만 읽어준다. 관습적으로 앞에 40만 읽어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bốn chục, nửa ký, nửa cân, bốn chục, nửa cân, bốn chục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그냥 화폐, 그냥 가치 이렇게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만동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một chục, 2만동, hai chục, 3만동, ba chục, 4만동, bốn chục 이런 식으로 많이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0.5kg에 4만동이에요 라고 표현하면 첫 번째 nửa cân 40.000 đồng. 두 번째 nửa cân bốn chục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 너무 비싸요. 좀 깎아주세요. 자, 여기서 지금 말한 너무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반사적으로 여러분이 가격을 보고 활짝 놀래가지고 어머머 너무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너무라고 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쓴다? 꽈 해야 된다. 과하게 비싸요. 꽈라고 했죠. 자, 그럼 비싸면 어떻게 된다? 지갑이 다친다라고 해서 낫이라고 했죠. 그러면 너무 비싸요 하면 어떻게 한다? đắt quá, 감소해주세요. 감소하다, 잠 아니에요, 여러분. 잠 아니에요. giảm 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cho em đi. đắt quá, chị ơi, giảm cho em đi. đắt quá, chị ơi, giảm cho em đi. đắt quá, anh ơi, giảm cho em đi. 여러분 진짜로요. 이게 호칭 있잖아요. 여러분 자꾸 호칭을 자꾸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베트남에서 호칭만 더 해줘도 갑자기 뭔가 애교가 되고 상대가 사르르 녹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흥정하실 때는 상대의 호칭을 더욱더 많이 부르셔야 돼요. 아, chị ơi, đắt quá, chị ơi, giảm cho em đi.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훨씬 더 상대방을 사르르 이렇게 녹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비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9강은 그럼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 오빠, 형제, 남매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뭐뭐가 있어요? 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너 돈 있어?
너 물 있어? 너 냉장고에 물 있어? 이런 건 다 뭐예요? 소유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소유하고 있냐? 소유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어부터 볼 건데요. 자, 우리 이 단어 알고 있어요. tiền, tiền, tiền 아니고 tiền, tiền, tiền 돈이죠, 여러분. 근데 tiền lẻ, tiền lẻ, tiền lẻ, tiền lẻ 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게 잔돈이란 뜻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tiền lẻ, tiền lẻ 이게 잔돈이에요. 이런 베트남 가면 이 단어를 진짜 많이 써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큰 화폐 단위를 갖고 다니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tiền lẻ 있어요를 보통 서로 많이들 물어본다. 그래서 잔돈이 뭐다? tiền lẻ, tiền lẻ, tiền lẻ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ch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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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ỗ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쪼기에 쪼가 있어. 쪼기에 쪼가 있어. 어머, 쪼기에 쪼 자리가 있네. 이렇게. 그래서 자리가 뭐라고 여러분? 쪼기에 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리가 있다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có chỗ, có chỗ, có chỗ, có chỗ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표현도 어렵지 않아요. 바로 외울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묻, 디귿 받침이에요. 묻, 약간 시옷 받침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이렇게. 자, 여러분 우리 과거에 펜이 없었던 시절 때는 우리가 뭐로 보통 썼죠? 붓으로 썼죠. 붓. 그쵸. 그래서 펜이 뭐다? 근데 여러분 묻 하지 마시고요. 묻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자리는 뭐라고요? 쪼 펜은 뭐다? 묻입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하나하나씩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일단 읽어볼게요. khăn giấy 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케이. 하나의 칸처럼 되어 있는, 요 네모나게 되어 있는 칸처럼 되어 있는 칸이 뭐냐면 수건이에요, 여러분. 칸은 원래 진짜 수건이에요. 그냥 칸이 수건입니다. 저희는 뭐냐면 여러분 종이에요. 종이. 그럼 뭐예요? 수건같이 생긴 종이가 뭐다? 냅킨 티슈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휴지 티슈라고 써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절대 두루마리 휴지가 아닙니다. 네모난 그 냅킨 티슈 아시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칸저이라고 합니다. 칸저이라고 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건은 뭐다? 칸 기억하세요. 칸 모양처럼 생겨서 칸. 오케이.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자, 이거 해볼게요, 여러분. 관이라고 읽죠. 관이라고 하는데요. 관은요, 음식이나 음료를 파는 가게를 의미해요. 여러분 막 그런 거 안 돼요. 뭐 물건을 파는 가게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서비스하는 가게 아니고요. 음식이나 음료를 파는 가게만을 지칭합니다. 그 뭐라고 한다? 관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관안 이런 관안 하지 마세요. 오케이. 안이 뭐예요? 먹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가게가 뭐예요? 또 밥집 음식점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배웠어요, 우리. 여러분 밥 먹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껌을 씹듯이 오래오래 씹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관껌 하면 뭐다? 밥집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페 안 돼요. 카페. 오케이. 관카페. 오케이. 이건 뭘까요? 커피숍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점, 관안, 관껌, 커피숍, 관카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씩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돈이라는 단어 진짜 엄청 중요해요. tiền lẻ. 초기에 초 자리가 있네. 자, 우리 펜을 뭐라고 한다? 묻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냅킨을 뭐라고 해요? 수건같이 생긴 종이라고 해서 칸저이라고 하고요. 가게는 관이라고 하는데 관안,
quán cơm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커피숍은 quán café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핵심 표현 두 가지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실 건데요. 첫 번째는 뭐뭐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여기요. 여기요라는 게 뭐냐? 여러분이 뭔가 물건을 건네주면서 책 여기, 주문하신 거 여기요. 돈 여기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쓸 때 우리가 너희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걸 뒤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냥 읽어볼게요. 근데 여러분이 이 굉장히 쉬운 듯 하지만 발음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 자, 여러분 요거부터 먼저 발음할 건데요. 자, 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거울들이 있다면 거울 같은 걸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입니다. 이거 있죠, 여러분. 거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 할 거야. 이거 할 때 요 느낌이에요. 요 느낌을 정확하게 살리셔서 입니다. 제발 안 돼. 하고 있는 분들 싹 다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발음해야죠. không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는데 거라는 단어는 갖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의 have예요. 거는 뭐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유를 나타내는 단어고요. 자, come이란 단어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다? 숫자 0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come이란 아이를 보통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냥 약자로 많이 씁니다. 자, 요렇게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 앞 동사나 형용사 이렇게 앞에 쓰면 뭐였어요? 부정문. 그냥 come만 해도 아니요가 되고요. come 뭐뭐 하면 뭐뭐가 아니다, 안 먹는다, 안 춥다, 안 덥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come이 이렇게 문장 끝에 갈 경우에는요. 의문문, 즉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의문사,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 같은 의문사 중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có không 이거는 뭐뭐를 가지고 있니라는 표현이고요. có 갖고 있다, không co는 가지고 있지 않다, 없어요라는 표현이에요. 없어요가 뭐다? không có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해볼까요? 여러분이 형이나 어떤 오빠한테 형제나 남매가 있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자, 형제 남매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anh chị em이라고 해요. 그냥 여러분 anh chị em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순서에는 절대로 바뀌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anh có anh chị em không? anh có anh chị em không? anh có anh chị em không?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뭐예요? 형제 자매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지 마세요. anh có anh chị em không? anh có anh chị em không? 만약에 있어요. 나 형제 자매 있어. anh có anh chị em. anh có anh chị em. 없으면 뭐다? không co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anh không có anh chị em. anh không có anh chị em. em 아니고 em. 끌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다 듣고 있는 거 알죠? 제가 보고 있고 듣고 있어요. Các bạn ơi, các bạn có anh chị em không? Các bạn ơi, các bạn có anh chị em không? Em có anh chị em 혹은 em không có anh chị em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anh có anh chị em không 이라고 하면 나는 형제 자매가 있어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주로 나는 저 오빠 하나 있어요. 뭐 누나 하나 있어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좀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형 하나랑 누나 하나가 있어요 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나 있다 항상 주어 동사 찾으세요. 그럼 어때요? anh co예요. 형 하나에서 숫자가 먼저 와야 돼요. 제가 항상 수량이 먼저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자, 그래서 anh có một anh trai, anh có một anh trai, một chị gái. anh có một anh trai, một chị gái. anh có một anh trai, một chị gái.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명은 어딨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형 한 명이랑 누나 한 명 있어요. 이렇게 명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예요? 명은 ng을죠. 우리 사람이라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 그게 바로 명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một người anh trai,
một người chị gái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anh có một người anh trai, một người chị gái 이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거 두 개 다 된다는 거예요. 한국어부터 해봅시다. 저는요, 형 하나랑 누나 하나 있어요. 꼭 명이란 단어 안 쓰죠. 저는 형 한 명이랑 누나 한 명 있어요. 이것도 되죠? 그러니까 베트남도 사실 ng을를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없다는 뭐라고요? không 이 아니라 không co예요. không có. 그러면 나는 없어요. anh không có, anh không có anh chị em, anh không có anh chị em, anh không có anh chị em 이라고 합니다. 자, 다른 걸 좀 대입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잔돈 있어요? 자, 잔돈을 뭐라고 할까요? tiền lẻ. 여러분, 잔돈 항상 들고 다녀야 돼요. 자, 형, 잔돈 있어요? anh có tiền lẻ không? anh có tiền lẻ không? anh có tiền lẻ không? 오케이. 자, 나 잔돈 있어? anh có tiền lẻ. anh có tiền lẻ. anh có tiền lẻ. 오케이. 없어요? anh không có tiền lẻ. anh không có tiền lẻ. anh không có tiền lẻ.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런 뭐예요? 자, 거를 기준으로 com이 뒤에 나올 때는 질문, 의문문, 뭐뭐가 있어요라는 질문이 되고, com이 이렇게 거 앞으로 올 때는 뭐다? 부정문이 돼요. 이게 그냥 엄청 쉬워요. 그래서 có không, có, không có. 요것만 외우시면 그냥 계속해서 그냥 연습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생각해보세요. 이거 저는 베트남에서 매일 한 2번씩 써요. 2번씩 이상씩 쓰는 거예요. 왜냐면 오토바이를 타든 혹은 뭐 택시를 타든, 전 택시도 많이 타는데 택시 탈 때 너무 큰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잔돈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왜냐면 이분이 잔돈이 없으면 어차피 거스름돈을 거슬러 주지 못하니까 저는 그냥 카드로 결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물어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anh ơi, anh có tiền lẻ không? anh ơi, anh có tiền lẻ không? anh có tiền lẻ 하면 어떻게 해요? 돈을 주면 돼요. anh có tiền lẻ. 근데 anh không có tiền lẻ. không. anh không có tiền lẻ.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아니. 나 잔돈 없어라는 표현이니까 카드로 계산하셔야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펜 있어요? 우리가 뭘 써야 되는데 펜이 없는 거예요. 너 혹시 펜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어떡할까요? 동생, em có bút không? em có bút không? em có bút không? em có bút không? 여기서 거 뒤에 이렇게 어떤 단어가 올 때는 좀 이렇게 연음처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em có bút không? em có bút không? em có bút, có bút. em có bút kh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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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펜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em có bút, em có bút. 조금 더 박자라면 em có bút, em có bút, em có bút 혹은 em có bút, em có bút, em có bút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없어는 뭐라고요? không có 라고 했어요. 그럼 없으면 어떡할까요? em không có bú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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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 không có bút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빨리 하는 건 제가 왜 알려드리냐,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나중에가 좀 자연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처음부터 빠르기에 여러분이 너무 막 심취해 있어가지고 성조 다 무시하고 막 빠르기만 한다? 이거는 옳지 않은 방법. 가장 중요한 건 명확하게 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해볼게요. đây, day 아니에요. day입니다. 자, 여러분이 항상 저기 혹시 펜 있어요? 펜 있어요. 펜 여기요. 이렇게 어떤 거를 상대한테 건네면서 얘기를 할 때 여기요 할 때 그 명사, 그 사물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너희라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펜을 빌려달라고 해서 있어요. 펜 여기요. 이러면 어떡할까요? bút đây. em có bút không? có. bút đây. 이런 방 들으셨어요? em có bút không? 너 펜 있어? có. 있어요? bút đây. 이렇게 진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 있어요? có nước không? 했는데
có 있대요. nước đây, nước đây, nước đây, nước đây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책 있어요? 있어요. sách đây, sách đây, sách đây, sách đâ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기야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우리 돈 좀 있나? 있어. tiền đây, tiền đây, tiền đây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만 붙이면 된다? 뭐뭐 đây, đây, đây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차에서 커피를 쏟아버렸어요.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에요. 근데 휴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유리 휴지 있냐고 이제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유리야 휴지 있어? 이렇게 엄청 급하죠. 유리야 휴지 있어? 어떻게 할까요? 유리 ơi, 오케이. 자, 동생아 있어? Em có khăn giấy không? 유리 ơ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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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 có khăn giấy không? 오케이, 여러분 보면 em có khăn giấy không? 유리 ơi, em có khăn giấy không? 이라고 했어요. 근데 네 있대요. 자, 네라는 표현을 북부에서는 주로 vâng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벙 안 돼, 벙 아니에요. vâng, 오케이. vâng, 네. em có, 저는 있어요. khăn giấy, 저 티슈 있어요. 뭐 이렇게도 하겠지만 사실 có 또 많이 하겠죠. 있어요 하면서 khăn giấy đây, 여기 티슈요 하면서 건네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vâng, em có khăn giấy đây. vâng, em có khăn giấy đâ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받고 그냥 이게 아니라 고맙다고 해야죠. ôi cảm ơn em. 오이는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그냥 추임새? 어머. 오, 이런 거. ôi cảm ơn em. 이렇게 하면서 닦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커피가 여러분의 지금 여기에 다 쏟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유리야, em có khăn giấy không? 이렇게겠죠. 유리 ơi, em có khăn giấy không? 유리 ơi, em có khăn giấy không? Vâng, em có khăn giấy đây. Vâng, em có khăn giấy đây. ôi cảm ơn em. 한 번 더 해볼게요. 유리야 휴지 있어? 다급한 느낌. 한번 해볼게요. 시작. 유리야, em có khăn giấy không? 유리 ơi, em có khăn giấy không? Vâng, em có khăn giấy. Vâng, em có khăn giấy. Vâng, em có khăn giấy đây. ôi cảm ơn em.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주말이라 그런지 식당 가게 손님이 꽉 찼어요. 걸어도 계속 걸었어요. 제발 이 가게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여기 자리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자, 여기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너희예요. 자, 뭐뭐가 있어요? có khong이에요. 저기에 자리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đây có chỗ không? đây có chỗ không? đây có chỗ không? chị ơi, đây có chỗ không? anh ơi, đây có chỗ không? cô ơi, đây có chỗ không? chú ơi, đây có chỗ không?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가게는 있대요. 가게를 quán, 오케이. 그래서 quán em có chỗ, quán em có chỗ, quán em có chỗ, quán em có chỗ. 오케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진짜 많이 쓰겠죠? 여기 자리 있어요? đây có chỗ không? em ơi, đây có chỗ không? em ơi, đây có chỗ không? vâng, quán em có chỗ, quán em có chỗ.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바로 베트남어로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원래 좀 방금 잘못했나요? 지글지글 고기를 구워 먹고 나면 기름이 쫙 상상해서 기름 쫙 거기에 뭐 먹어야 돼요? 볶음밥 쫙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역시 고기를 먹고 나면 원래 밥 빼는 따로라고 이제 막 볶음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갖고 동생한테 야, 집에 밥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집이 뭐예요? 냐. 오케이, 뭐야? 맞아요. 집에 있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냐, có 뭐뭐 không 이에요. 그럼 집에 밥 있냐? 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nhà có cơm không? nhà có cơm không? nhà có cơm không? nhà có cơm không? nhà có cơm, nhà có cơm không?
이렇게 물어봤더니 có 있대요 하면서 밥을 건네줄 때 어떻게 해요? cơm đây cơm đây cơm đây cơm đây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야, 집에 밥 있냐? nhà có cơm không? nhà có cơm không? có cơm đây cơm đây 오케이. 자, 하나 더 해볼까요? 기름진 것을 먹었더니 원래 기름진 거 먹으면 좀 냉차, 우리 물보단 냉차 이런 게 마시고 싶잖아요. 특히나 저는 베트남에서 쌀국수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쌀국수도 좀 기름져요. 그래서 쌀국수를 먹을 때는 사실 그냥 물보다는 이 냉차의 궁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쵸? 그래서 냉차를 뭐라고 할까요? 짜다, 짜다. 동사 짜다. 너무 좋아요. 짜다. 너무 좋은데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냉차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가 뭐라고요? đây 혹은 đây 둘 다 됩니다, 여러분. 그냥 day만 하셔도 되고요. ở đây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ở đây có trà đá kh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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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주세요. ở đây có trà đá không? ở đây có trà đá không? 이렇게 물어봤어요. 없대요. 보통은 있잖아요. 근데 퍼24시에는 없어요. 그래서 없대요. 그러면 없다가 뭐라고요? không co요. không có. 그럼 없어요. không có trà đá. 근데 저희 가게는 trà đá가 없어요. quán em không có trà đ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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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진짜 좋아해서 진짜 ở đây có trà đá không?을 무조건 물어봐요. 그냥 거기 메뉴판에 없어도 ở đây có trà đá không? ở đây có trà đá không? 맨날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포24는 quán em không có trà đá 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것도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와 어를 정확히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거와 어를요. 우리나라는 그냥 있다 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사실 이 있다가 무슨 있다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거는 갖고 있다. 즉 뭘 의미해요? 소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 돈 있냐? 너 커피 있냐? 집에 뭐 물 있냐? 집에 라면 있냐? 있다, 없다. 이런 게 바로 뭐다?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위치에 있다. 너 어디 있어? 나 집에 있어. 그거 집에 있는데? 그거 학교에 있는데? 이렇게 위치에 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근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나 집에 위치에 있어. 난 그걸 가지고 있어.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나 있어. 나 그거 있어. 나 집에 있어.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냥 막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안 된다. 오케이. 두 번째, 베트남어로 긍정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먼저 네라고 하면 남부에서는 야야 여러분 야야야가 아니라 이거는 네란 뜻이에요. 사실 남부는 네를 야라고 해요. 근데 북부는 뭐라고 하냐면 vâng 혹은요 dạ vâng 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응 이거는 혹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거 외에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긍정의 의미로 꼭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냥 긍정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래서 야, 너 밥 먹었냐? 그럼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냥 긍정의 의미예요. 야, 너 그거 했냐? 하면 했다라는 긍정의 의미예요. 그래서 응이라는 느낌으로 베트남에선 거가 꼭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이응 긍정의 의미로 많이 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베트남 가면 nhà hàng 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quán ăn, quán cơm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 nhà hàng 은 사실 조금 더 고급지고 큰, 규모가 더 큰 레스토랑이라고 할 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 이럴 수 있어요. nhà hàng 이라고? 그러기에는 좀 그렇게 고급진 느낌은 아닌데 뭐 그 주인이 그렇게 쓰고 싶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원래는 quán ăn, quán cơm은요. 음식점이나 밥집, 뭐 서민 밥집 좀 이런 느낌이고요. nhà hàng 이런 거는 좀 식당, 레스토랑의 느낌이다. 이렇게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quán ăn, quán cơm, nhà hàng. 오케이, 그럼 바로 OX 퀴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너 뭐뭐 있어? 그러니까 가지고 있냐라고 할 때, 너 돈 있어? 너 커피 있어? 너네 집에 뭐뭐 있어? 라고 할 때는 거를 생략해도 된다. đúng hay sai? đúng hay sai? đúng hay sai? 오케이, sai. sai. 절대 생략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알죠? 갖고 있어? A를 가지고 있어는 꼭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뭐뭐가 없다라고 할 때는 không 뭐뭐라고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em không tiền. đúng hay sai? đúng hay sai? sai. 안 되죠,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없다는 không co예요. không có, không có. 없다는 지금 5번 해볼게요. 없다는 không có, không có, không có, không có, không có 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khăn giấy day와 đây là khăn giấy 는 같은 표현으로 휴지 여기요. 이런 뜻이다. 자, 이건 여러분들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집합해서 다 이렇게 넣으면 뭐 맞출 수도 있어요. đúng hay sai? 네, 남부분들은 아시잖아요, 답을. 그쵸? 자, sai. 틀렸어요. 왜냐면요, 뭐뭐 day는요, 여기 뭐뭐요 하고 건넬 때 사용하는 거고요. đây là khăn giấy 라고 하면 이거는 티슈예요 라고 정의를 하실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애기 이거는 휴지, 엄마랑 따라해봐. 얘는 휴지예요. 이렇게 뭔가 이런 설명 이럴 때 쓰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표현들이었어요. 제가 자주 틀릴 것 같은 것만 쪽집게로 해놓은 거예요. 어쨌든 오늘의 공부도 thành công các bạn. 여러분 오늘 어렵지 않았어요. 뭐만 알면 된다. 뭐뭐를 갖고 있냐는 보다 có không 갖고 있을 땐 có 없을 땐 không có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뭔가를 건넬 때는 뭐뭐 đây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제 진짜 10강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강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끝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무조건 10강까지 끝내야죠. 여러분 끝낼 수 있어요. 아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거 한번 배웠잖아요. 그걸 확장 표현이 내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무조건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제가 các bạn. Bye bye.